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 말은 정치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선거를 할 때도,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이 표현은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시민은 언제부터 정치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치의 구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조금 천천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정치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은 그 결정에 영향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시민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생각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권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타납니다. 권력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나온다는 생각, 이 생각이 등장하면서 정치의 구조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확장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권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었습니다. 투표권이 넓어지고 참여의 범위가 커지면서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민은 점점 정치의 중심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시민은 정치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시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택하고 정치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과정 속에서 시민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여러 이해관계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인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할까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라는 표현이 이상적인 목표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지향하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정치 구조는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시민의 역할도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이 더 자주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면 주인이라는 개념은 지금보다 더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라는 요소도 함께 등장합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권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시민은 언제부터 정치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과거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면서
현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 질문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시민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가 더 나은 방향인지 천천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정치의 주인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